반갑습니다. 네, 인문학 프로젝트 우리들의 민주화 이야기 노제 발표를 맡게 된 윤준기, 김준영, 송지현입니다. 네, 먼저 저희 발표는 노제 의미와 활동을 하게 된 동기를 소개하고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희가 방문한 장소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뒤이어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노력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함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우리가 만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저희는 이제부터 공식 명칭인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5.18 민중항쟁으로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문학 여행을 하며 5.18에 대해 알아가면서 5.18 민중항쟁이 의미를 되새기기에 더 적합한 표현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할 텐데요. 다소 무거운 얘기지만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제란 길거리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목으로 프로젝트를 만든 이유는 우리 역사에서 많은 민주열사들이 극락로에서 장례를 치르고 노제를 치르고 마을묘역에 안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사를 함께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희가 5.18 민주화운동을 기록하고자 하는 이유는 당사자들이 아직 생존해 있어 생생한 전달이 가능하고 아직 피해 당사자들이 폭도, 빨갱이라는 오명에 시달리고 있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1980년 5월 그들은 언론 탄압과 고립으로 기억을 공유하여 집단의 기억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그 역사의 토대 위에 사는 우리는 다시는 권력에 의해, 대의에 의해, 국가에 의해 희생되는 인간은 시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그들의 기억을 기록하고 공유하여 집단의 기억과 아픔, 상처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제 노제팀이 인문학 여행 동안 방문한 장터의 역사를 설명할 것입니다. 먼저 저희는 전남대에 가고 왔습니다. 이곳은 5.18 민중항쟁이 시작된 역사적인 곳입니다. 1980년 5월 17일 자정 불법적인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따라 학교 폐쇄가 이루어졌으며 18일 오전 10시경 전남대 교문 앞에 모여든 학생들이 학교 출입을 막는 계엄군에 항의하면서 일어난 최초의 충돌이 광주 민중항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전남대 안에는 당시 상황을 기록해놓은 5.18 기록관이 있습니다. 당시 있었던 일들과 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연도별, 일시별로 정리해놓고 민주열사들을 소개해놓은 장소입니다. 이곳은 상무대라는 곳인데요. 5.18 민중항쟁 당시 계엄사령부 전남부 계엄분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계엄군 지휘관 회의가 열린 곳입니다. 항쟁 뒤에는 시민 3천여 명이 이곳으로 붙잡혀와 헌병대 영창에서 고문과 구탈당하고 군사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가슴 아픈 곳입니다. 그 다음 구 전남도청입니다. 구 전남도청은 5.18 민중항쟁 본부가 있던 곳입니다. 항쟁 초기 이곳은 이곳 도청은 군부 독재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와 분노를 표출하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자 도청으로라는 짧은 구호 속에 잘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민들의 항쟁 지도부가 활동하였고 시민수습 대책위원회가 수칙을 논의하는 등 항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금남로에서 하는 5.18 전야제에 갔습니다. 금남로는 광주 시민들이 개혁군에 맞서 5.18 민중항쟁 기간 중 사람들이 모여 시위도 하고 시국선언도 했던 항쟁의 거리입니다. 5월 18일 가톨릭센터 앞에서 최초의 학생 연좌 시위가 있었으며 5월 19일부터 수많은 시민들이 끊임없이 모여들어 투쟁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군사독재 저지와 민주화를 촉구했던 금남로는 5.18 민중항쟁을 상징하는 거리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5.18 국립묘지에 갔습니다. 1997년 새로운 5.18 묘지인 이곳이 완성되자 구 묘역에 있던 몇몇 유해가 옮겨졌고 정부의 공식적인 행사 진행이 여기서 진행됩니다. 저희
저희가 왔을 때는 5.18 38주년을 기념하여 이낙연 총리의 참석과 함께 기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은 구묘역입니다. 이곳은 5.18 민중항쟁 당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묻혔던 곳으로 망월동 묘지라 불려왔습니다. 이곳에 가면 아스팔트 길바닥이 깨진 채로 박혀있는 전두환 대통령 기념비가 있는데 옛날 전두환 씨가 성산마을에 방문하여 민박 기념비 세운 것을 1989년 유족들이 찾아내어 이곳에 옮겨 부숴뒀던 역사가 있습니다. 안내문에도 직접 5월 영령의 원혼을 달래는 마음으로 비석을 짓밟고 가달라고 적혀 있으며 사람들의 발길에 통화되어 이제 비석의 글자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 상태입니다. 5.18 민중항쟁의 진상규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5.18 민중항쟁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1988년 7월 13일 광주투기를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요. 광주투기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당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지만 국민들은 5공화국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5.18 민중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즉 광주특위가 구성되게 된 것입니다. 광주특위의 진상규명 결과 무차별 연행과 과잉 진압에 의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집단 발포, 송암동 학살 사건과 같은 무차별적 발포, 무장 시위대에 대한 발포 등의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5.17 내란을 구체화된 정권 찬탈 행위였다고 검증해냈습니다. 하지만 모한사는 광주특위에 대비해 5.11 분석반을 만들어 5.18 사실 왜곡과 계엄군 정당화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1995년 12월 마침내 국회에서 5.18 민중항쟁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5.18 민중항쟁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시작되어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인사들이 전격 구속되었고 수사본부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중항쟁에 대해 상세하게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핵심 세력들이 광주학살에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1996년 2월에 수사가 종결되었고 전두환을 포함한 16명을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전의 권력자들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5.18 남매장 문제, 도청합 집단발포 명령자, 군 지휘체계 이원화 등의 핵심 의혹은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간의 재판 후 1996년 8월 26일 1심 재판부는 전두환에게 사형, 노태우에게는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1996년 12월 16일 항소심에서는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징역 17년으로 감형되었다가 1997년 4월 17일 최종 상고심에서 피해자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형이 확정되었지만 전두환과 노태우는 죗값을 다 치르지 않고 1997년 12월 22일에 특별사면을 받고 멀쩡히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5.18 민중항쟁 당시에 광주 시민을 향해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고 5.18 계엄군의 성폭력 등을 공동조사한 결과 5.18 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에 의한 17건의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정부의 공식 조사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당시 사람들의 목격담과 삼공수 지휘관의 진술과 약도를 통해 안매장지 유해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5.18 민중항쟁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밝혀야 할 5.18 민중항쟁의 진실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80년대에 이 건물이 얼마나 이어질 건물이고 저희들이 2008년도에 또 농성을 한번 시작을 하게 된 게 제가 멘트를 하고 해야 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5월 광주는 사람들에게 무수히 많은 상처를 남긴 채 지나갔습니다. 10년, 20년, 30년, 38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상처는 과연 아물었을까요? 80년대에 이 건물이 얼마나 이어질 건물이고 저희들이 2008년도에 또 농성을 한번 시작을 하게 된 게 어떤 계기였냐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이게 설계도들이 나왔는데 이 역사의 현장 이 건물을
아예 철거로 돼 있었어요. 철거로.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서 2층 화장실에 학생이 저쪽에서 도망을 쳐왔는데 2층 화장실을 숨었는데 군인이 여기까지 쫓아가서 총으로 사살을 해서 그 화장실이 옛날에는 지금 계단 끝에 있었어요. 지금 애들이 그 흔적을 지기 위해서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버려가지고 옛날 그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건물 자체들이 전부 다 그 역사 현장을 지워야 됐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계단, 그 2층으로 올라간 계단은 그 계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화장실이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다시 총을 맞고 패했는데도 그 앞에서 다시 확인 사살, 그러니까 그 피가 계단을 자꾸 밑에까지 흘렀거든요. 그러면 그런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절대 철거할 수 없다. 이 영상에 나온 분은 5월 어머니집 이사신 추혜성 씨. 인터뷰한 시점으로 617일째 구도청 복원을 위해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행정당국은 유족들에게 일자로 협의와 통보도 없이 구 전남도청 자리에 아시아 문화전당 공사를 개시했습니다. 구 전남도청은 국가폭력에 항거한 시민군들이 최후까지 싸우다 쓰러져간 곳입니다. 그리하여 싸우다 죽어간 그들을 위해,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 이분을 비롯한 유족들은 오늘도 행정당국과 5.18을 매도하려는 세력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양상 피신시키러 가면서 빠져나가는 상황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1시 반경에 총을 받으러 가니까 아이 참 노인네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다 대피시키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드강 나타나는 거예요. 12명이서 총을 받으러 갔는데 그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받으러 갔네. 그런데 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 이제 제가 원래 성격이 낙천적이고 좀 까불기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이씨, 어디 줘요. 장난하네, 지금. 안 줘, 총을. 그랬다, 정말로. 어째 그래서 쐈어, 이제 전라도 말 그대로 줘. 얼른 총 주시오. 이거 잡으니까 안 줘. 얼른 주란 말이야. 그거 딱 채니까 어쩔 수 없이 총을 내리면서 어느 말이, 너 총 쏠 수 있냐? 저한테 그렇게 물어봅니다. 땡기면 나가더만 들고 정 나오면 그거는 딱 돌아서 뒤에다고 그게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데 꼭 그 말을 할 때는 딱 맥혀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조심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는 못 느꼈죠. 그게 이 영상에 나온 분은 5.18 기념대장 설립 동지회 회장이신 남영관 씨입니다. 이분은 5.18 당시 시민군을 대표로서 앞장섰던 윤상원 열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짧게 회고했습니다. 남영관 씨는 열사 윤상원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남들에게는 카리스마 있는 혁명가 윤상원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인간 윤상원이다. 27일 새벽 도청 사수를 위해 떠나는 시민군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겐 승산이 없다는 것을, 살아서 돌아오진 못할 것이란 것을. 개헌군이 들어오기 직전 혈기 넘치던 청년 남영관과 윤상원의 대화에서 그들이 느꼈을 감정은 어땠을까요? 윤상원 열사가 걱정하며 마지막에 남겼던 조심이란 말은 남영관 씨에게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선명하게 남아있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남영관 씨는 세포되고 윤상원 열사는 싸우다 동료들과 함께 죽음을 맞았습니다. 남영관 씨에게는 살아있음 그 자체가 죽은 동료에 대한 죄책감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5.18 피해자분들이 이러한 트라우마를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말이죠. 그래서 몇몇 분들은 5.18에 대해 입을 열기 꺼려하기도 합니다.
그때의 아픈 기억을 다시 꺼내서 뭐하냐고. 38년 긴 시간 동안 국간을 외면했고 시간은 결코 상처를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감히 그분들의 아픔을 전부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감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관심을 갖고 우리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옳고 그른 것인지 판별하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손을 건네어 위로를 드리는 것이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가 해야 할 책무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리를 요구하거나 정치인을 내 손으로 뽑는 행위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5.18 민중항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항쟁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부 독재에 저항한 5.18이 남긴 작은 불꽃이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원동력이 되어 6월 항쟁 때 마침내 폭발한 것입니다. 그들은 학생이요, 교사요, 노동자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먼저 쓰러진 그들을 위해 우리는 느끼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